또 기록할게요. 확인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동대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동대 원장 받고 동남 원장님, 청주 동남 원장님, 청주 동남 원장님도 글을 꾸준히 올리셔서 지수가 좀 높아져 있어요. 사진과 동영상 아주 잘 올려주셨고요. 이제 학부모의 페인 포인트에서 시작한 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 이제 여기 쭉 잘 해주셨는데, 여기 3등급 시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개월 차에 3등급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학부모들, 특히 처음 학원을 알아보는 학부모들의 관점에서는 좀 아리까리해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적절한 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다. 정말 놀라운 성과다. 이 정도 설명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인 건지, 어느 정도 성실해서 낸 성과인 건지 이런 것들은 좀 표현해 주시고요. 원장님의 글은 아주 좋은 게 아주 간결하면서 속도감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줄 정보들 아주 정확하게 잘 주고 계신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중간에 쭉 보실게요. 일단 1년간 눈부신 성장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친구의 성장기인데 여긴 또 친구들이 됐어요. 아이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인가? 여러 명인가?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했어요. 이거는 좀 수를 좀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질문이 치고 들어왔어요. 이 질문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뭔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가운데 정렬을 쓰시다가 좌측 정렬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뭔가 학부모들이 넣는 가장 많은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여기에 뭔가 설명이 필요해요. 인과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라고 하고, 이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럼 계속해서 또 보자 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맥락이 있다는 거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랬고 네이버 AI도 이게 맥락이 다른 글이 아니다. 그러니까 1글 1주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있는데 여기에서는 1학년 아니 3학년 아이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보다가 갑자기 3, 4학년부터 늦지 않나요? 라는 질문. 이게 주제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맥락이 전체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앞뒤 문장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운영 원장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음, 원하시면
네. 계속 할게요. 부산 광안본부. 네, 굉장히 열심히 올려주고 계시고, 근데 글 쓰시는 양과 내용도 아주 충실하게 잘 써주시는데 지수가 좀 낮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뭔가 글의 주제의 일관성을, 그러니까 글 전체적인 올라가는 일관성과 소통하는 사람들, 소통하는 그런 여러 블로거들과 여러 원장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이런 객관적인 숫자 데이터 이런 거 제시하는 거 아주 잘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학습 사진 이런 거 올려주신 것도 영상도 올려주신 거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학습 과정 중에 이게 쭉 내용 설명한 것 중에 보니까 이제 학습 기간이잖아요. 학습 기간과 과정인데 과정인 건 알겠고 기간은 여기에 보면 예비 초등 파닉스는 1, 2개월이잖아요. 이래서 예비 파닉스를 하면은 굉장히 속성으로 빨리 끝나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 파닉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학부모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병행해서 써주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닉스 펀 클래스 이건 또 병행 표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 영문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 표기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아이 특히 영어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학부모들 두 가지 부류죠. 영어를 잘해요. 엄청 잘해. 그래서 우리 아이도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어. 두 번째, 내가 영어를 너무 못했어. 그래서 우리 아이만큼은 영어 공부를 잘 시키고 싶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영문 표기만 해놨을 때는 학부모가 당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학부모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는 아까 전에 읽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읽기, 쓰기, 말하기 하신 것처럼 파닉스 펑클래스 이것도 한글로 병행 표기를 해주시고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청주 테크노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네, 청주 테크노 원장님 동영상 증거 좀 잘 해주셨고 인용구 이런 것들 잘 적절하게 네이버 제공 기능 잘 활용해 주셨고 지도 잘 삽입해 주셨고 여기 맥락에 맞게 그 파닉스 학습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그 함께 보면 좋은 글에 그 맥락에 맞는 글들을 연계해 주신 거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자, 청주 내곡초 3학년 파닉스 영어 파닉스 시작하세요. 이런 표현들이 이런 도입부하고 본문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제목에서 사용되었던 표현들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제와 그러니까 제목과 본문 내용이 일관된 내용인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판단할 때는 이런 제목에 있는 표현들이 본문에 잘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선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네이버 AI가 판단을 하잖아요. 이 글이 좋은 글인지 아닌지. 그런데 우선은 네이버를 설득하는 거예요. 네이버야, 나는 이런 글을 쓸 거야. 제목을 통해서. 그리고 주제에 맞는 글을 쓰고 있어.
내가 정보를 이렇게 정말 잘 주고 있어. 맥락에 맞는 글이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차근차근 네이버 AI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들도 설득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표현들이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목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목차의 표현과 소제목으로 들어간 이 인용구들이 표현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요. 과연 요 목차대로 글을 쓴 건가? 이제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요. 네이버 AI도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에 썼다면 이 표현들, 여기에 이 표현들을 여기다가 이 표현을 이 표현으로 바꾸시던지 이 표현을 이 표현으로 바꾸시던지 뭔가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파닉스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인데 지금 파닉스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도 맥락에 맞게 배치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맥락에 맞는 동영상을 올리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배치를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단지 이미지 쓰셨죠? 전단지 이미지 이미 벌써 원장님들 글을 지금 보시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올리신 거 보셨죠? 이렇게 되면 유사문서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아니, 가능하시면이 아니라 이런 본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전단지 이미지는 블로그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특히나 지금 해상도가 낮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화정 캠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정 캠퍼스 이렇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하이라이트 기능들 써주셨고 소제목, 이용구 이런 것들 잘 써주셔서 네이버가 제공한 기능 잘 활용해 주셨고 동영상 이런 그다음에 지도 그리고 네이버 톡톡 이런 것들 삽입해 주신 거 아주 잘 해 주셨어요. 그리고 화정초 윤 선생, 화정초 윤 선생 이렇게 보이시죠? 파닉스 성장기 이런 것들 잘 앞에서 녹여드리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40년 윤 선생 소개해 주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앞에도 보면 지금 동영상의 맥락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순간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내용이 맥락이 끊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동영상 배치 참고하세요. 그리고 한글 병행 표기 하이 프리퀀시 워드가 있었는데 요것도 learning to read and write 이것도 좀 한글로 좀 풀어줘 주셔야 돼요. 여기 풀긴 해주셨는데 좀 멀어요. 펀 클래스 이런 것들 풀어주셔야 되고 여기 하이 프리퀀시 워드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 풀어주셔야 돼요. 학부모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 워즈라고 하면 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대충 감이 오기도 하지만 교육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글 병행 표기도 해주시고 좀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좌측 정렬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아마 뭔가 의도해서 지금 끊을 줄바꿈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줄바꿈과 정렬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정렬 있잖아요. 중간에 끊길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 중간에 끊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요,
모바일에서 좀 확인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모바일에서 꼭 확인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가능하시면요. 빨리 끊어주세요. 윤선생 교재는 끊고 파닉스 규칙이 적용된 끊고 리딩이 가능하도록 끊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장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끊어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PC에서 보는 모바일 화면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원장님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다 다르고 학부모가 갖고 있는 핸드폰 다 다릅니다. 화면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줄바꿈을 봤을 때는 제가 빨리 끊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학부모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그 화면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넓게 보여주는 게 있고 어떤 건 좁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에 따라서 좀 기능을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뭐가 있냐면 그 개인이 폰트 사이즈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핸드폰에서도. 폰트 사이즈 키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생각보다 그 원장님이 모바일에서 확인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색하게 끊겨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모바일에서 작성하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뭐 어느 쪽에서 편하신 쪽에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미리미리 끊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좌측 정렬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운데 정렬보다는. 3번 서랍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 이런 동영상 증거들, 사진들 잘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들 잘 보여주셨는데, 원장님 고민이 있었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런 사진들, 프로필 사진들 잘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요, 능내초 2학년 학습에 대해서 소개시켜 줄게요. 라고 하셨어요. 이미 제목과 내용이 틀어졌어요. 제목과 내용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 내용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목을 내용에 맞추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2학년, 2학년, 능내초 2학년 서윤이의 파닉스 학습을 통한 뭐 영어 성장기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바꾸시는 제목을 바꾸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일단 제목과 이 글 내용의 일관성이 있도록 그러면 2학년 파닉스 학습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과 제목과 주제를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글의 양에 비해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조금 더 세요. 어쨌든 이미지와 동영상보다는 글 양이 많아야 됩니다. 글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 기반의 매체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그런 것들을 중요시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고민 끝에 쓰신 건 아주 잘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앞으로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와 동영상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고 그린 원장님. 네, 대고 그린 원장님. 그럼 소제목 활용한 거, 그 다음에 지도 삽입한 거, 이런 네이버 기능들 잘 활용해 주시는 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어, 파닉스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과정인데요. 벌써 첫 번째 문장부터 틀어졌어요. 파닉스 시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파닉스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정말 과정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근데 다시 여기로 들어가면 과정으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런
그러면 이 주제를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텝 2 이런 식으로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파닉스 학습 과정 인용구를 하나 넣으시고 첫 번째 스텝 1, 뭐 스텝 2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요게 지금 해시태그처럼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런 폰트 사이즈나 뭐 색 변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이헤버 드림 9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긴 또 윤선생 그레이스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 별명과 이 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표현, 이 원장님이 밀고 있는 윤선생 그레이스 이거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강조해 드렸듯이 윤선생 그레이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그레이스라고 한글로 쓰신 다음에 영문으로 그레이스를 병행해 주세요. 학부모들 당황하지 않게. 자, 블로그는요, 글을 쓱쓱쓱쓱 봅니다. 쓱 보다가, 거기서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씩 뭔가 걸리기 시작하면은 불편해져요. 학부모의 생각이 다른 데로 가요. 집중하게 그 원장님 글에 몰입하게 하시려면 학부모들이 순간 생각이 걸리는 것들을 배제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이런 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게 파닉스라는 거를 여기 주제 파닉스잖아요. 그러면 파닉스라는 거를 여기다 넣어주셔도 돼요. 파닉스 폰 수업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 설명에 그 주제와 맞는 그 이미지다라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현병양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부모의 페인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거 아주 좋고요. 이미지로 아이들의 진짜 학습한 내용들,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학습하는 내용, 이런 거 증거 제시해 주시는 거 좋고요. 네이버 폼을 완전히 학원에 맞게 해주신 것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거 지금 이미지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이미지가 다 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짧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더 충실히 해주세요. 이미지는 정말 거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좀 더 해주셔서 이 이미지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닉스 리딩 연계 그래서 공부 학습했어요 하고 툭 끊긴 느낌이거든요. 툭 끊긴 느낌이에요. 지금 아마도 이렇게 학습한 아이들이 있어요라고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끊어도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을 잘하고 있다, 했다, 결과가 난다, 이런 것들을 글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동영상으로 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글 전개를 보시면 파닉스부터 시작해야 하나요잖아요. 보시면 왜 그 다음에 창현 공부방의 파닉스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좀 도입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파닉스부터 시작해야 되나요가 주제고 여기서 이 페인 포인트를 해서 설명했고 마치 여기서 글 제목에 대한 주제는 여기서 끊긴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AI가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닉스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시켜주는지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미리 도입해서 설명을 해서 난 그 전개를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쓸 거야라고 말을 해주는 게 물론 이제 글 보는 사람도 앞에 뒤에 어떤 글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네이버 AI도 이 맥락에 맞는 글이구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부에서 좀 글 전개를 미리 설명해 주는 건 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천 호명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자, 예천 호명 원장님. 다른 원장님들에 비해서 폰트 사이즈 큰 거 보이시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딱 보기가 눈에 싹싹 잘 들어와요. 눈 안 아프고. 이런 거 아주 잘 해주셨고, 페인 포인트에서 시작하신 것도 이런 거 잘 해주셨고, 동영상 증거 올려주신 것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진들 올려주신 것도 잘 해주셨고, 지도도 잘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는 말씀드린 게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이버 AI에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뭐 인용구 기능 이런 거 활용하시면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네이버가 좋아합니다. 이런 거 소제목 기능 활용하시면 가독성 더 좋아지고 또 네이버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이버한테 점수를 따는데 그런 것도 좋으니까 이런 네이버가 제공하는 소제목과 인용구 기능 활용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원장님이 아주 잘해주신 거는 이미지를 아주 크게 잘 넣어주신 건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본사에서 제공한 이미지죠. 이미 앞에서 많이 보셨듯이 네, 원장님께서 보셨듯이 많은 원장님들이 같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글을 유사 문서의 그 강점을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사 이미지는 쓰지 말아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이트 워즈 이런 것들은 원장님과 본사 직원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글을 보는 학부모는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나 어, 고학년이 가면 알 수 있죠. 네, 정말 저학년 학부모들은 정말 처음 접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한글 병행 표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 꼭 해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폰트는 1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초지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초지 원장님 이렇게 직접 제작한 이미지 좋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능도 써주시고 요것들은 이제 제공하는 스티커 같은 거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넣어주셨고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자, 이런 폰트를 쓰시다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이렇게 변조를 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폰트로만 가시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네, 조가인데 여기에 보시면 어,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뭐 원장님 관점에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더 좋겠죠.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파닉스는 체계적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들. 그래서 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좀 설명해 주는 느낌, 좀 설명해 주는 표현.
컴퓨터 텍스트가 낯설어서 익숙하지 시험에 어려운 선생님과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근데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라고 했는데 이 체계적이라는 게 다양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 이거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좀 더 학부모가 이제 생각하고 하지 않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좀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재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교재 역량이 뭔지도 학부모는 좀 당황스러워요. 여기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책 읽기가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본사 뭐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닉스 미니북 사례들 있잖아요. 파닉스를 학습하고 바로 그날 적용해서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요 내용만 보면은 그게 갑자기 부정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 수준에 따라서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3번 금강원장님 보겠습니다. 일단 포트 사이즈 좀 크게 해주시면 또 보기 좋을 것 같고요. 교재 이미지, 직접 찍은 교재 이미지, 이렇게 잘 찍은 이미지 좋습니다. 그리고 지도 삽입할 거 아주 잘 해주셨고요. 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폰트 사이즈 좀만 키워주시면 보기가 더 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표현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리초 3학년 뭐 금강 1차 바이올렛쌤인데, 여기는 또 3본 9단지 바이올렛쌤이고, 여기서는 또 3본 금강 1차 캠퍼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계속 좀 바뀌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뭔가 각인을 시키고 네이버 AI한테 맥락이 같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표현들을 좀 맞춰주세요. 원장님이 딱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 표현들을 딱 맞춰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너무 이렇게 계속 변조주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써주시는 거 좀 필요하고요. 여기 파닉스 무료 체험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영단어를 못 읽고 파닉스라는 건 이런데 파닉스 수업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중요성이 있고 재밌게 수업을 해서 사실 그 다음에 파닉스 무료 체험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글 내용이 요거를 어, 제목이 이 내용을 다 포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세요. 물론 제목이 구체적인 거는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글 맥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음, 이 글이 제목이 글 내용을 다 포괄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을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 표현을 바꿔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함께 보면 좋은 글 이것도 맥락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닉스인데 물론 이제 바이올렛은 원장 선생님 소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필평가 중학교로 점프를 해버려요. 그리고 학부모 설명에 다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하는 거는 음, 학부모가 여기에서 굉장히 뭔가 매력을 느낄까요? 더 보고 싶을까요? 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고 여기서 내가 충족되지 않은 정보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글을 보는 학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인데 갑자기 중학교를 볼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맥락이 맞는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엮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안국 교습소 보도록 할게요.
네, 방목 교습소 이런 증거 동영상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 동영상은 항상 옳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니까요. 자, 말씀드렸죠? 제목에 이런 특수문자, 이런 거 쓰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요, 특히 요거는 마이너스 표현은 검색에서 뭐를 의미할까요? 마이너스에서는요, 요거 빼고 검색해줘. 우리 아이 영어라는 거를 검색을 하는데 그 글에서 노출되는 글에서 요거는 빼고 검색을 해줘. 이런 거를 뜻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거 넣고 싶으시지만 그런 욕망을 참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문자는 중간에 쓰시는 거 쓰지 마시고 요것도 쓰지 마시고 이거는 어, 빼주세요. 네. 그리고 보시면 줄바꿈의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데 여기서 줄바꿈이 되게 어색해요. 어색해요. 아마 이제 학교 다닐 때처럼 한글 들여 쓰고 이렇게 한 칸, 문단위를 바뀌고 한 칸 들여 쓰고 시작하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 쭉 이 칸에 맞춰주세요. 좌측 정렬은 이 칸에 그냥 이쪽 좌측에 최좌측에 맞춰주시는 게 보기 편합니다. 요거 때문에 아마 그러셨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도 되게 어색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모바일에서 보면 중간중간 끊겨 있으면 더 어색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좌측 정렬할 때는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전화번호 삽입된 게 있었는데 어, 빠, 빼셨나 보네요. 자, 그리고 이런 동영상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라고 하셔고 실제 사례 끝이 아니라 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아는 것과 아는 것, 체화하고 확인하는 것, 그래서 체화하고 확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동영상과 이미지는 말과 글로 설명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네, 제목 중간에 넣는 숫자는 특수문자 아닙니다. 숫자는 특수문자 아닙니다. 자, 10개 지났으니까 이제 한번 리셋하고 가죠. 이제 좌동초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좌동초 원장님 지도 삽입하신 거 아주 잘 해주셨고요. 원장님 글은 키워드가 좀 본문에 삽입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좌동초, 상담초, 천영어 이런 표현들이 본문에는 그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검색 노출을 위한 키워드를 쓰셨으면 이 본문에 뭔가 설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중간 정렬을 했을 때는 줄바꿈이 뚝뚝뚝 끊길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윤선, 띡, 그리고 생, 뭐 이런 식으로 끊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보다는 좌측 정렬을 추천합니다. 그리고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글을 읽을 때는 좌에서 우 이렇게 읽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사람이 편안하게 읽는 거는 좌에서 쭉 읽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계속 그 줄마다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면 굉장히 긴장감은 있죠. 뭔가 주목도는 높아지고 긴장감도 있고 글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정보를 신경 쓰면서 보는데 계속 긴장감을 갖고 글을 읽는 거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은 가능하면 좌측 정렬, 그런 관점에서도 좌측 정렬로 하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목은 파닉스와 함께 시작하세요인데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그냥 QA예요. QA 형식이어서 아주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물론 요것 때문에 맥락은 같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송도 풍림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자, 송도 풍림 원장님 기도 잘 나오셨고, 또 글자와 색의 변조를 통해서 강조를 하신 거, 딱딱 꼽혀야 될 거 강조하신 거 잘 보이는 거 아주 잘하셨어요. 아,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본사 전단지 사용하셨죠? 이 전단지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전단지를 사진 찍어서 올리신다고 해도 이거는 유사 이미지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나쁘지 않는데 요거를 꽉 차게 하셨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찍으실 때는요, 사진을 찍으실 때는 아주 선명하고 밝고 해상도 높게 찍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표현을 보시면 굉장히 방송 그 CF 스크립트나 어떤 전단지에 들어가 있는 광고 문구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초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로그는 전단지가 아닙니다. 블로그는 광고도 그러니까 그 홍보 영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실제로 엄마하고 대면해서 차근 차근 상담을 통해서 설득하듯이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하는 채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글을 쓰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청주 본묘 원장님, 본묘 원장님, 이런 소제목이나 인용구 네이버가 제공하는 것들 아주 잘 쓰셨고요. 동영상으로 증거 제시하는 거 잘 해주셨고요. 이미지, 아이들 열공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똑똑 지도 잘 삽입해 주셨어요.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독초, 처음 시작하는 영어 공부, 파닉스 아마 요런 정도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요 내용이 본문에 삽입돼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본문에서 볼 수가 없어요. 키워드로 쓰셨으면 본문에서 그 내용들이 잘 삽입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연스럽게 본문에 세 번에서 다섯 번 녹여 넣으시고 도입부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읽을 일목적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보시면 어,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첫 학원을 선택하는 게 중심인지 아니면 파닉스 학습이 중심인지 아리까리예요. 아리까리예요. 그래서 읽을 일주제, 읽을 일주제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읽을 일주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어, 학부모 처음 영어 공부 파닉스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시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이 평소에 어떤 학원 생활에 강조하시던 내용들이 들을 좀 더 한 번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들어간 거는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닉스 회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읽을 일목적입니다.
블로그에는 모든 걸 한 번에 다 넣으시는 게 중요치 않아요. 꼭 들어가야 될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에서 좀 덜어내는 것도 좀 필요한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학원 선택이라는 기준이 너무 강조가 돼서 이런 것들은 아주 가볍게 치시면서 파닉스로 원장님이 파닉스를 얼마나큼 더 잘 가르치고 하시는지 내용으로 좀 더 중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학학원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회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미지 넣으셨고 정말 잘 해주신 게 이 사진이 굉장히 밝죠. 이런 밝은 조명 가운데 하는 밝은 사진 정말 좋습니다. 어떤 학원이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이미지보다는 밝고 활발하고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밝은 이미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회원도 아주 큼지막하게 잘 찍어주셨어요. 사진에 대한 몰입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증거 이런 것들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자, 제목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제목 잘 안 보이시죠? 제목에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버리시면 어, 그 제목의 가독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제목에는 가능하면 이미지 넣지 말아주세요. 물론 네이버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기능을 꼭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가독성이 떨어지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단지 삽입한 거 마이너스인 거 알고 계시죠? 이런 폰트의 변조 많이 주셨고 하셨는데 일단 폰트는 가독성이 높은 폰트로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요거는 잘 보이는데 나머지 글자들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폰트 색깔 이런 것들 잘 좀 가독성이 높은 색깔, 가독성이 높은 폰트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번 강조드렸듯이 블로그는 전단지가 아니라 원장님이 학부모 상담하듯이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말씀드렸죠. 네이버가 싫어한다는 거. 네이버의 그 고객센터, 네이버에서 공지한 사항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산농 자이더 빌리지 포레스트 원장님 볼게요. 아주 깔끔한 교재 이미지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지도 삽입해 주신 거 아주 잘해 주셨어요. 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좋아요 버튼 열어주세요. 좋아요 버튼. 원장님들이 좋아요 버튼 열어주셔도 크게 문제 안 생깁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글을 보고 뭔가 안녕같다, 난 읽었다 이런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버튼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될 때 그 원장님들의 블로그 지수도 올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해주실 때 음, 뭐 이런 척가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원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블로그에는 좀 더 원장님께서 자신감 있고 확신 있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원장님의 확신과 자신감이 학부모에게 전달되고 그 확신과 자신감이 신뢰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원장님께서요, 겸손하시면서 뭔가 좀 물러나는 표현, 겸손한 표현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무 자화자찬의 어떤 엄청난 자부심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적정한 수준에서 자신감과 어떤 확신을 표현해 주시지 않으면 뭐가 불안해요. 어? 저분은 학습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불안해하시면 불안하고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더 확신 있고 자신감 있게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원장님들 중에는 굉장히 그 겸양의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블로그에서 표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어요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보면 2학년, 3학년 뭐 내용이 쭉 가다가 네, 이런 표현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좀 일관성 있게 여기 보면 지금 처음에 3학년에 2학년 때는 좀 어떤 승은이의 이야기를 쭉 해주시다가 갑자기 또 다른 학부모들의 질문, 또 이것도 다른 학부모들의 질문. 그래서 뭔가 승은이의 이야기로 하겠다고 하셨으면 쭉 승은이의 이야기로 스토리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들은 다른 글에서 해결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승은이의 얘기는 그냥 2학년 승은이도 그랬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거나 그래서 어떤 글의 일관성을 갖도록 그 맥락을 맞춰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봉봉 원장님. 자, 봉봉 원장님. 이렇게 증거 제시해 주신 거 아주 잘해 주시고, 실제로 학습하고 있는 거, 동영상 제시해 주신 거, 그리고 성장 스토리로 구성해 주시는 거 아주 잘 해 주셨어요. 그리고 키워드도 삽입하려고 송파동 용어가에 요런 거 넣어서 노출하시기 위한 노력들 아주 잘해 주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수정을 과하게 하셔서 점수가 깎였다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보다는요 가능하면 글로 시작을 해주세요. 글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미지로 시작하거나 이런 걸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글로 시작하시고 이미지 넣고 글 시작하고 이미지 넣고 이런 것들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조금만 더 한 폰트 정도 한 15, 16 정도로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보기 편안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간단한 맞춤법인데 누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라고 하는 거는 좋대요. 그래서 맞춤법 검사를 한 번씩 꼭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아, 여기서 센텐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센텐스라는 표현도요. 음, 그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한글로 좀 풀어서 표현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센텐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센텐스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거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여기 있죠? 센텐스를 쓰면 아니면 영어 문장을 쓰면 이런 식으로 좀 어, 표현을 해주시는 게 학부모들한테는 받아들이는데 더 자연스럽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원장님이 또 하나 더 잘하시는 건요. 원장님 굉장히 텐션이 높으신데 그 텐션 많이 죽이시고 되도록이면 담담하게 쓰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거 아주 칭찬해 드립니다. 아, 명선 신정 엑스포 원장님. 네, 명선 신정 엑스포 원장님은 작년부터 코칭 과정에 들어오셔서 글을 꾸준히 올리고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참여 원장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으십니다. 증거사진 올려주신 거 아주 잘해주셨고 동영상도 이렇게 잘 제시를 해주셨고 학부모 원장님 다른 원장님들보다는 이걸 더 잘해주셨어요. 학부모와 소통한 증거 이런 것들 아주 잘 해주셨어요. 원장님의 글의 어떤 전개나 구성은 뭐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드릴 건 없고요. 일단 보시면 아마 여기서 중간에 끊겨 있을 거예요. 이것도 중간에 끊겨 있을 거예요.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이가 아직 잘못 읽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끊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해보았는데요. 끊고 영어를 잘못 읽어요. 파닉스를 했는데 끊고 아이가 잘못 읽어서 끊고 고민이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줄바꿈을 아주 빠르게 해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폰트 사이즈는 한 폰트 정도 업을 해주시면 보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나선형 학습. 자, 나선형 학습은 교육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아주 익숙하죠. 그리고 특히 윤 선생 원장님들과 본사 직원들한테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근데 나선형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글에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 아주 이제 교육을 시키고 처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학부모도 있는데 이런 학부모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나선형 학습에 대해서 설명은 추가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궁금해하고 막 물음표가 생기고 이런 것들 되도록 글에서 다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글이 너무 넘어간다 그러면 함께 보면 좋은 글 아니면 추가 정보 글로 올리셔서 하도록 말씀을 드려요. 부평동화 원장님. 부평동화 원장님 동영상 증거 올리셨고 지도 삽입해 주신 거 아주 잘했는데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라고 돼 있죠. 원장님 핸드폰에서는 좀 이미지가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 저장이 아마 뭐 최적화되어 있는 그 파일 형식이 뭐 JPG나 PNG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뭐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 이미지는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장 제인쌤이라고 하셨는데 부평 동학 캠퍼스로 되어 있죠. 이런 거는 맞춰주세요. 블로그 별명을 원장 제인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처음 시작하는 영어 공부 어떻게 하나요? 근데 윤 선생으로 하라고 하고 네, 이제 글 내용을 보면 윤 선생을 통해서 처음 시작하는 영어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사실 제목과 내용이 매칭되지는 않아요. 네이버 AI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그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글 내용 자체가요, 좀 적어요. 내용을 좀 더 분량을 늘려주셔야만 그게 충분히 이 주제에 맞는 글이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원장님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 이해가 되어 있고 설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걸 글로 다 표현을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부모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보가 적습니다. 그래서 글을 막 길게 늘려 쓰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학부모들이 궁금해할 정보, 알아야 될 정보들을 좀 더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본사 제공 이미지 활용하셨는데 이거는 감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질문 좀 들어오는 것들 이거 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밭차이 원장님. 한밭차이 원장님 이미지 잘 넣어주셨고 동영상 잘 넣어주셨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예약으로 한다는 거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데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폰트 사이즈는 하나 정도 업해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글의 짜임새와 관련해서는 주제는 도허니의 학습 성공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허니의 이야기를
쭉 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재밌는 파닉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에서도 보원이가 정말 재밌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서도 도원이를 엮어주셔야 돼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1글 1주제예요. 원장님 이 맥락을 봤을 때는 글을 본 사람은 이해할 수도 있고 좀 어색하다고 살짝 느낄 수는 있지만 이걸 봤을 때 네이버 AI에서는 약간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글이다라는 거를 표현해 주세요. 글로. 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무언 그 문장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호평삼성 원장님. 네, 동영상 아주 잘 넣어주셨고요. 이런 이미지, 아이들 학습 이미지 잘 넣어주셨고, 원장님이 가장 잘해주셨던 거는 윤 선생에 대한 확신. 내가 왜 확신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왜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표현해 주셨어요. 이거는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보지 못했던 아주 잘해주신 내용입니다. 자, 제목. 네, 이거 점 찍으셨죠? 점 찍으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 삭제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라나쌤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긴 또 한희쌤이에요. 아, 이거 무슨 이유일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맞춰주세요. 이거는 별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맞춰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이 본사 제공 이미지 감점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마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데서 캡처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슈가 있으니 쓰지 말아달라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그런 교재 이미지를 찍어서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습 질문을 던졌는데 그 학습 기간에 대한 정보, 학습 기간이 시기와 기간이 궁금해요라고 했는데 학습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연령에 맞는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에 맞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교재가 있는지 이미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질문을 던지셨으면 질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 답을 꼭 주셔야 돼요. 떡밥을 던졌는데 떡밥이 회수가 안 되면 엄청나게 당황스럽잖아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온갖 떡밥이 있는데 안 보면 화나잖아요. 원장님들도 이렇게 질문을 던졌으면 사실 질문을 던졌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그 답이 안 나와 있어. 뒷끝까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굉장히 그래서 불만족하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드려요. 자, 개신동, 청주 개신, 증거 사진 이미지, 아이들이 열공하고 있는 거, 정말 애들이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모습들 잘 볼 수 있죠. 이런 것들 이것도 사진도 굉장히 밝게 조명 좋게 해서 찍어주신 거 잘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잘 해주셨고요. 자, 이제, 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입부에서 첫 영어 시작, 윤선생 영어 파닉스. 그런데 뒤에 가면은, 어, 우리 아이 영어 첫 파닉스. 이렇게 표현이 달라요. 제목에 있는 표현과 본문에 있는 표현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 안 맞춰주시면 네이버 AI가 아리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춰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다양한 표현들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은데 정보성 글은요.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표현이 계속 이게 소설이나 어떤 수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표현이 아니, 다양한 용어들이 바뀌어버리면 헷갈립니다. 보는 사람이 헷갈리고 네이버 AI가 헷갈리고 그렇게 되면 글 맥락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춰주시는 거. 그리고 도입부에서 글을 현영어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또 힘들어한다는 질문이 들어가 있고 근데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근데 또 이게 학부모는 이런 선택 기준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어, 글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설명을 해줘서 이 주제에 맞고 맥락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갑니다. 보는 사람도 네이버 AI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요. 자, 첫 영어 시점이 언제? 이렇게 인데 1년 던지셨어요. 이제 첫 영어 시작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 2학년이잖아요. 1, 2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 2학년 빠르지 않냐고 질문을 하고 계시고 또 3, 4학년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1, 2학년 3 된다는 거야. 3, 4학년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학년별 학습에서 또 그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한다는 게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돼 있고 어, 파닉스 파닉스 학습인데 또 파, 파닉스만 들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런 문해력 이야기가 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의 일관성 파닉스를 초점으로 해서 설명하시겠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파닉스를 어떻게 학습시킨다라고 좀 일관성 있게 배울 글을 전개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음, 여기 보면 레벨 테스트 예약 노하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레벨 테스트를 예약하는데 노하우가 필요한가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이 예약 노하우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 예약 노하우가 원래 다른 의도의 내용이었으면 표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어제 예약 노하우 이렇게 보다가 한참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리까리하지 않게 학부모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 하이라이트를 넣으셨는데요. 아마 뭔가 주목 높이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넣으시면 더 불편합니다. 글이 있을 때 이렇게 바이브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하이를 땅땅땅땅땅 쳐버리면 굉장히 글을 긴장감 거면서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뭔가 강조점이 있을 때 아주 하이톤으로 계속 쭉 가도 안 되고 쭉 변조 없이 가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변조를 주실 때 이렇게 너무 길고 아주 많이 변조를 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넣고 싶으신 데만 변조를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군포 금정 공부방 원장님 볼게요. 네, 원장님도 일단 폰트 좀 업을 해주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가운데 정렬 있잖아요.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끊기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길게 갔어요.
그래서 빠르게 끊어주시려면 위해서는 좀 더 좀 가운데 정렬할 때는 빠르게 끊어주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하는 기능들 쓰시려고 이런 슬라이드 기능 쓰셨잖아요. 잘 보세요. 이 두 개만 보이죠? 살짝 요것만 보고 요거까지 이렇게 할까요? 아, 이 슬라이드 기능은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고 막 재밌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요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학부모의 불편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안 볼 가능성이 높아요. 원장님이 기껏 올려놓으셨는데 안 봐. 그리고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어떤 이미지나 어떤 정보가 있는데 여기까지 안 가. 그럼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갤러리로 보여주시는 거와 한 장 한 장 한 장 보여주시는 거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혜림 원장님, 네, 이렇게 공지성 글로 해주시는 거 잘해주셨고요. 이렇게 실제 아이들 학습을 중심으로 보여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폰트는 아독성이 높은 폰트. 그런 걸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이미지, 캡처 이미지, 이런 것들은 감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기껏 올리시고도 감점을 받아서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원장님이 직접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할까, 다르게 표현할까, 이미지를 만들어 볼까, 것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직접 만든 이미지, 직접 찍은 사진 그런 것들을 올리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글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교육 노트는 오후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 영상도 준비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질문 들어온 것들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QR코드 연결 답변 주셨네요. QR코드, 블로그 QR코드 링크 따가지고 연결하시면 그거를 전단지에 삽입하시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배너 제작하실 때 학원 입구 앞에 있는 배너 제작하실 때 배너에 삽입하시기도 하시고 뭐 현수막에 삽입하실 수도 있고 아파트 뭐 게시판에 올리실 때 거기에 그런 그 홍보물에 그 QR코드를 삽입하셔가지고 하시면 블로그 방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숫자 관련해서는 답변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수정을 자주 하면 네이버가 싫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가 계속 흔들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정은 다수의 수정은 점수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갑니다. 지수 확인할 유료 툴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그것도 저는 이제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가입을 했는데 지금 그게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어떤 유료 툴들은 가입을 막아놔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글을 비공개로 전환 후 수정해서 다시 올려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비공개로 수정한 다음에 수정해서 다시 올린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될 거는 비공개를 전환하시고요. 새로운 좋은 글을 쓰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새로운 좋은 글을 쓰셔서 어, 교체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 쓴 글이 노출해서 밀려서 노출을 시키려면 수정을 해서 글이 다시 발행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오래전에 쓴 글이 노출해서 밀렸다. 이거는요. 네이버에서요. 상위 노출해 주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서는 뭐 몇 가지
뭐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인가 그 정보가 정말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가와 더해서 최신 글인가가 있어요. 최신의 정보인가.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정보가 계속 바뀌기도 하잖아요. 뭐 학원이 월화수목 하다가 월화 목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계속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인포메이션이 바뀌어야 될 그런 시점이 있는데 가장 최신의 정보가 가장 최신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가장 최신 글을 노출해 주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쓴 글이 노출해서 밀렸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또 새로운 글을 잘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발행을, 그러니까 예전 글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글로 노출시키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첫 글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첫 글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첫 글은 누구나 잘 쓸 수가 없어요. 이번에 다음 글을 더 잘 쓰시면 됩니다. 네, 맞춤법 그 테스트가 있잖아요. PC에서 그거 하시면 됩니다. 폰트 16 정도로 하시면 좋습니다. 네, 저는 16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뭐 15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16 선호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19로도 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19도 한번 해봤는데 19로 보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근데 19로 하게 되면 인형구나 그런 소제목에서 글자 폰트가 거기 폰트가 19로 돼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그 폰트도 같이 사이즈업을 해줘야 돼서 그 손을 볼 게 좀 있긴 있지만 19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19가 너무 크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16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짧은 코멘트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명성 신정 엑스포 원장님은요, 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글 내용 어저께 보면서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막 해드릴 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몇 가지 발견한 것만 코멘트 해드린 겁니다. 원장님이 오히려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뭐 소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로필에 전번이 기재되어 있는데 직접 노출 안, 프로필에는 전번 노출 좋습니다. 전화번호는 프로필에 넣는 걸 추천합니다. 네, 프로필 전화 노출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중간 정렬은 빠르게 끊고 왼쪽 정렬은 끊는, 근데 왼쪽 정렬은요, 중간에 끊기더라도 이해가 돼요. 쓱쓱쓱 가기 때문에. 근데 가운데 정렬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스타팅 포인트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가운데 정렬에서는 끊기, 줄바꿈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폰트의 다양한 변화, 글 색깔, 폰트의 변화, 글색의 변화 쓰시면 주목도를 높이고 가독성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쓰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폰을 너무나 일정하게 가면 졸립죠. 그리고 귀에 잘 안 들어오죠. 근데 변조를 주고 멈춤을 쓰고 변조를 주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귀가 딱 쪽을 쓰고 주목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조를 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장에 강조를 주면 그것도 보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모든 문장에 강조를 해서 말하면 그걸 듣는 것도 불편하시죠. 마찬가지로 모든 문장에 강조를 하면 그것도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강조될 때 뭔가 더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읽는 질문들은요, 단톡방으로 해주시고요. 오늘 단톡방에 원장님들께서 배우셨던 내용들, 가장 좋았던 내용들 하나씩만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톡방에 지금 시간 한 30초만 내셔서 우리 글 단톡방에 오늘 좋았던 거, 오늘 배웠던 거 하나씩만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기가 언제 스타트할지 모르겠지만 4기 스타트할 때는 이제 초보이신 원장님들, 이제 시작하실 원장님들 참여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 것도 용기 있고 글을 쓰시는 것도 고민 끝에 하신 건데 일단 글을 써서 공유해 주신 거 아주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교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채팅방이 아니고요. 단톡방이요. 교육 단톡방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회의실 닫도록 하겠습니다.